사람들은 살면서 가장 힘든 게 인간관계라고 말합니다. 어떤 분들은 허무하다고 합니다. 20여 년간 그렇게 친구들 경조사를 챙기고 부르면 나갔건만 나 어려울 땐 코빼기도 보이지 않는 친구로 인해 배신감을 느끼는 사람, 직장을 잃거나 사업이 망해서 외면하는 친구 때문에 차가운 현실을 실감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끊고 싶어도 그동안 쌓인 정 때문에, 추억 때문에 끊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미 이런 고민에서 벗어난 것 같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오히려 편하고 즐겁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람으로 인한 실망과 갈등이 적으니 스트레스도 적습니다. 인간관계에 집착하지 않자 더 만족스러운 인간관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같이 있으면 괴롭고 혼자 있으면 외롭다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외로움을 택하신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같이 있어도 외로운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외로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젊어서 외로움도 걱정되지만 나이 들수록 외로움은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지금은 돈이라도 벌고 힘이라도 있지만 늙어서 힘도 없는데 거기다 혼자라면 어떨까요? 오늘은 나이 들수록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 이유 4가지에 관해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 영상에서 혼자이어야 한다는 의미는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개성을 살리고 남보다 자신을 위해서 살아보자는 뜻입니다. 친구들과 단절하고 배우자와 헤어지고 공동체에서 고립된 채 살자는 뜻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더불어 함께 살아야 행복한 존재들입니다. 공동체 속에서 함께 생활하고 서로 돕고 서로 의지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 속에서 삶의 균형을 이룰 수 있게 혼자만의 시간도 필요합니다. 노후를 위해 무조건 챙겨야 하는 4가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고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요즘 들어 고독사라는 말을 흔치 않게 듣습니다. 늘어나는 1인 가구의 고독사로 인해 사후 처리를 하는 특수 청소업체도 생겼습니다. 유품정리사라는 직업도 등장했습니다. 60대 이상의 나홀로 가구가 전체 인구의 41%라고 합니다. 하지만 나이 들어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혼자 사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맞지도 않는 사람과 어쩔 수 없이 같이 사는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나이 들어서는 뭐니 해도 부부가 함께 사는 것이 좋다지만 그것은 부부 사이의 친밀감이 여전할 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나이 들어 혼자 사는 사람들을 걱정하는 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같이 안 됐다, 불쌍하다, 외롭겠다, 박복하다 생각하기보다는 자유롭겠다, 편해 보인다 하는 생각으로 시선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독은 고립이고 동거는 안심이라는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혼자 살기 때문에 고독사가 생긴다는 게 아닙니다. 문제의 원인은 살아있을 때 누구와도 어울리지 않고 외부로부터 고립되어 있었던 것이 가장 문제로 지적됩니다. 이로 인해 발견이 늦어 슬프고 안타까운 상황을 만듭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우려하는 것이 있습니다. 혼자 아프다 죽는 두려움입니다. 요양원에 가는 것도 이를 대비한 방법입니다. 누구나 다 가기 싫어하지만 누구든 다 가게 될 수밖에 없는 요양원도 고독사가 두려워 선택하는 답안이 되기도 합니다. 가족이 있으면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정기적으로 연락할 수 있는 친구를 만들어도 좋습니다. 가족이 없을 경우 1인 가구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동네 사회복지사와도 연계되어 있다면 최소한 고독사의 공포에서는 벗어날 수 있습니다. 주변에 나이 드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 아픈 것도 걱정이지만 자식이나 다른 사람에게 짐을 지우는 걸 그렇게 걱정합니다. 그래서 치매를 더 두려워하시고 무섭다고 하십니다. 자식에게 해가 되는 것은 죽기보다 싫어 몸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전전긍긍하십니다. 이에 대한 대응책은 자신 인생에 충실한 자세입니다. 짧고 굵게 살다 갈 거라며 술에 담배에 즐기고 싶은 걸 즐기다 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실상은 이런 사람이 더 길고 가늘게 살아 주변 사람들에게 못할 짓을 하는 걸 봅니다. 자기는 그래도 즐겁게 살기라도 했지만 죄 없는 가족과 주변 사람을 힘들게 한 것은 죄라면 죄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폐해 끼치고 싶지 않다면
정말 자기 건강 관리에 성실하게 노력해야 합니다. 건강은 한 번 잃으면 회복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젊을 때부터 몸 관리를 잘해야 늙어서 고생 안 합니다. 건강검진 잘하고 평소 건강 관리를 꾸준히 하는 부모님을 둔 자식이야말로 큰 복입니다. 이런 어른들은 일상생활에 임하는 자세도 성실하십니다. 이는 나이를 불문하고 혼자서도 편안히 지내는 사람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큰 특징입니다. 하지만 남에게 폐 끼치지 않고 혼자 살아도 행복하려면 생전에 고립되어 살지 않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것 중 제일 중요한 한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데도 좋고 남에게 폐 끼치는 일을 최대한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외부와 단절하며 사는 것은 자신은 행복할지 모르지만 남에게 큰 부담을 주는 행동일 수 있습니다. 불상사가 생길 때 남에게 부담 주지 않으려면 최소한 공공기관의 연락 서비스라도 주기적으로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것이 좋습니다. 노인들을 위한 정부 시스템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주변 인정 네트워크와 주기적으로 연락을 주고받는 관계를 만들어 놓는다면 부담은 훨씬 줄게 됩니다. 이것이 나이든 노인만의 이야기일까요? 요즘 뉴스에는 젊은 사람들의 슬픈 이야기도 심심치 않게 들립니다. 젊은 사람들도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스스로 고립에 갇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곁에 있는 사람을 소중하게 대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알기까지 오래 걸렸습니다. 소중한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것은 행복이라는 것을요. 우리는 가까이 있는 사람의 소중함을 모르고 살 때가 많습니다. 인터넷에 아름답게 나이 먹는 방법으로 말조심에 관한 글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함께 살지 않는 며느리나 딸이 더 좋다고 말하지 말자라는 글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끔 찾아오는 사람은 애틋하고 그립습니다. 반면 같이 지내는 사람은 단점만 많아 보이고 자주 갈등도 겪다 보니 싫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현명하지 못하게 같이 사는 사람에게 퉁명스럽게 말하거나 싫은 티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이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바로 가끔 찾아오는 며느리나 다른 자식과 비교하는 말입니다. 비교하는 말은 설득은커녕 사람을 등 돌리게 하는 제일 위험한 말입니다. 자기 기준만 내세우며 상대 보고 맞추라는 강요로 들려 욕심만 많다,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소중한 사람을 만만히 보고 홀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홀대하고 무서운 사람에게 잘하는 것처럼 곁에 있는 사람은 홀대하고 멀리 있는 사람만 잘해주는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결국 나는 소중한 사람을 떠나보낸 후에야 비로소 그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곁에 있는 사람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었단 것을요. 있을 때 잘해줘야 하는데 꼭 떠나고 나서 후회하는 것은 부모님 돌아가신 후와 비슷합니다. 왜 살아생전 잘해드리지 못했을까? 좋은 시간을 더 함께하지 못했을까? 뒤돌아보며 슬퍼합니다. 하지만 후회한들 이미 지나간 세월 다시 돌이킬 수 없습니다. 배우자를 비롯해 곁에 있을 때만이라도 곁에 있는 사람의 소중함을 떠올리며 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잘해줄 때도 그것이 고마운 줄도 모르고 더 잘해주지 않음을 속상해합니다. 소중함을 망각한 언행은 삼가야겠습니다. 편하다고 선을 넘는 언행을 하다 보면 주변 사람은 지쳐 떠납니다. 개인적으로 곁에 있는 사람의 범위를 확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가족을 넘어 내 곁에서 조용히 묵묵하게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까운 사이, 친한 사이가 아니지만 인연을 맺고 있는 사람들 중에 고마운 분들이 있습니다. 가족과 친구를 떠나 정말로 혼자가 되었을 때에는 외로움을 극복하고 힘을 얻는데 이분들이 더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 자기 주변 사람들을 한번 둘러보고 소중한 인연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혼자 지낼 줄 모르면 누군가를 괴롭히게 됩니다. 중년 이후에 나이 들면서 가장 걱정되는 것이 무엇인지 물었을 때 남성분들은 외로움, 여성분들은 경제력을 꼽았습니다. 의식주와 관련된 문제는 모든 문제 중에서도 가장 중요합니다. 경제력을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다면 단연코 외로움이 가장 큰 걱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외로움이 나이 들어서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나이를 불문한 문제였고
친구의 예민한 청소년기에는 특정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 만나지 말아야 할 친구인데도 매일 붙어 다닙니다. 너무 의지하고 집착하여 사이가 멀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타인의 반응에 기뻤다 슬펐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타인에게 좋은 소리를 들으려고 애쓰고 자신이 생각한 반응이 나오지 않으면 안절부절 못하는 사람. 타인이 만족하면 그때서야 편안해집니다. 나의 행복이 나에게서 나오지 않고 타인에게 의존할 때 삶은 불안하게 됩니다. 인간이 사회적인 동물이라 타인에게 관심을 기울이지만 타인에게 묶여버린다면 다른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인간도 동물이라 동물적 감각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휘두르려는 생각, 얕잡아보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되겠다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이를 이성적으로 조절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자기 생각을 그대로 실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혼자 잘 사는 사람들은 나의 행복을 남에게 의존하지 않습니다. 남의 감정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자기 생각과 다른 반응이 나오면 그럴 수 있다라는 식으로 가볍게 생각하고 넘깁니다. 내가 그 사람 감정까지 책임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상대 감정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혼자서도 잘 지낸다는 것은 남에게 의지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스스로에 대한 멘탈이 아주 강하다는 증거입니다. 멘탈이 건강한 사람은 당연히 인간관계도 마찬가지로 건강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혼자서도 잘 지내지 못하는 사람들은 타인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면서 인간관계에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과 인간관계가 힘들다고 말하지만 사실 외로움이 힘든 인간관계를 자초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외로움을 피하려고 할수록 더 휘둘리고 약해지기 쉽습니다. 여기에 딱 맞는 말들이 떠오릅니다.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관계에 휘둘리는 사람은 평생 다른 사람의 기준에 끌려다닐 뿐이다. 책 혼자 있는 시간의 힘의 저자인 사이토 다카시 교수의 말입니다. 인간의 불행은 고독할 줄 모르는 데서 온다. 영국 최고의 지성으로 불리는 세계적인 정신분석학자 앤서니 스톤은 자신의 저서인 책 고독의 위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혼자 있는 것이 외롭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그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잘못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다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일이다. 킴 컬버트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외로움을 피하려고만 하는 사람은 속에 괴로움이 많아집니다. 사람에 집착하게 만들기 쉽습니다. 그러나 외로움을 선택할 줄 아는 사람은 여유로워집니다. 오히려 인간관계에서 강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즉 혼자 있는 능력을 키우면 인간관계는 물론 인생에서 강해지게 됩니다. 혼자 있는 능력이란 스스로 세상과 단절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의 시간을 즐길 줄 아는 것,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 혼자의 시간에 깊게 사고할 줄 아는 것입니다. 세상엔 영원한 것이 없듯이 친구와의 관계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인연이 더 빨리 끝나는 사람, 오래가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좋은 사람과 존중하고 배려하며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친구에 대한 집착과 실망에서 상당히 자유로워집니다. 혼자 지낼 줄 안다면 이런 힘을 얻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결국 자신을 괴롭히게 됩니다. 나이 들면서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늙어서 외로울까봐, 아플 때 또는 죽을 때 혼자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 때문입니다. 혼자 있기 싫어 친구를 찾고 배우자를 찾지만 그들이 먼저 가게 되면 어떨까요? 혼자 지낼 줄 모르면 누군가의 시간과 관심을 애걸복걸하게 됩니다. 자기를 봐주지 않으면 작은 것에도 주변 사람에게 불평불만이 늡니다. 혼자 밥 챙겨 먹을 줄 모르고 누가 챙겨줘야 하면 주변 사람들과 자식들이 괴롭습니다. 여기에 성질까지 고약하다면 어떨까요? 삶의 질은 더 떨어지고 갈등은 갈등대로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 정작 자신의 곁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자기 스스로 하지 않고 남이 나를 보살펴 주기를 기대하고 남이 무언가 해줄 것을 기대하는 것은 외로움을 만드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저는 혼자 잘 살기 위한 조건으로 나의 행복을 남에 의존하지 않는 것, 즉 감정 독립이 가장 특징적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된다. 바쁘게 살면 된다는 등
여러 요소를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들도 모두 도움이 됩니다. 특히 먹고 사는 기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혼자 잘 사는 단계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선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하지만 돈은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면 위치가 흔들립니다. 특히 행복의 문제에서는요. 혼자 잘 산다는 것은 돈 걱정 없이 산다는 의미보다 혼자지만 즐겁게 산다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나이 들수록 자신과 타인을 괴롭게 만듭니다. 나이 들수록 혼자라는 두려움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사소한 무엇이라도 집중할 수 있는 걸 만드세요. 취미생활과 봉사활동을 통해 사람들과의 접촉 기회를 놓지 않고 고립과 죽음에 대비해 정부의 서비스를 요청해둬도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혼자 사는 방법, 혼자 즐기는 방법을 익히는 것은 자기 스스로 힘을 키우고 삶의 질을 높이는 길입니다. 나의 행복을 남에 의존하지 않는 사람은 감정적으로 홀로서기가 된 사람입니다. 홀로서기가 연습된 사람들은 타인보다 자신의 뜻대로 주체적인 삶을 살지만 이는 이기주의가 아닌 건강한 정신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타인과도 매우 잘 지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행복의 주도권을 가진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지금 이 순간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한 가르침들은 모두 지금 이 순간에 머물라고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고통에서 벗어나 근심 걱정 없이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고통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을 다른 사람이나 바깥 세상이 아닌 우리 자신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음은 도구이며 연장입니다. 마음이란 특별한 과업에 사용되기 위해 거기 존재하는 것입니다. 일이 끝나면 내려놓아도 됩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생각 중에서 80에서 90%는 반복적이고 부질없는 잡념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불행했던 과거를 돌아보고 두려운 미래에 대해 걱정하며 대부분의 시간을 보냅니다. 더구나 부정적인 성질을 품고 있을 때도 적지 않아서 대부분의 생각들이 해롭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부질없고 해로운 생각들로 인해 소중한 에너지가 새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나간 과거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버리라고 수천 년에 걸쳐 많은 사람들이 그 중요성을 수도 없이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 이 순간의 삶에 집중하는 것은 그리도 어려울까요?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행복은 미래에 올 수 없습니다.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 그 일을 존중하고 인정하고 충분히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지금 가진 것을 완전히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가진 것에 대해, 있는 그대로에 대해, 존재하는 것에 대해 감사하게 됩니다. 현재의 순간에 대해 감사하면서 지금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더 없는 행복입니다. 바쁘지 않아 보이지만 혼자 잘 사는 사람들은 항상 뭔가에 만족을 느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정이 빡빡한 사람도 있습니다. 남이 찾지 않아도 항상 갈 곳이 있다는 사람. 즐겁기만 합니다. 서로 상반돼 보이지만 자기 시간을 알차게 보냅니다. 봉사,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일 등 형태는 달라도 마음에 성취감을 주고 여기서 소소한 행복을 느낍니다. 작은 것에서도 감사함을 느낍니다. 사는 게 의미 없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삶의 의미를 찾아 도서관에 가서 책도 읽어보고 좋은 분들의 말씀도 들어봅니다. 하지만 아주 단순한 것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삶의 의미를 느낀다는 것이 남을 돕고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것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어진 인생을 살아내는 것도 의미 있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미라는 것이 별것이 있을까요?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시간이 많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이미 성공하고 의미 있는 인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아니더라도 이 순간을 짜증내거나 신세한탄하며 지내지 않고 사는 것도 주어진 삶을 잘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내 인생이 의미 있는지는 남이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것은 살아남았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죄짓지 않고 남에게 불편 끼치지 않는다면 인생의 의미까지 남의 판단에 의존할 필요가 있을까요? 혼자 잘 사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이런 모습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결정하는 열쇠는 무엇일까요? 이 순간 자기의 의식 수준입니다. 그러므로 긍정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내 맡김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지금 이 순간에 내맡겨 완전히 현존하게 되면 불행한 과거는 힘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에게는 과거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됩니다. 지금이 바로 그 열쇠입니다. 오늘의 영상 어떠셨나요? 나이가 들수록 행복한 노후를 위해 실천해야 되는 것 4가지를 꼭 지키셔서 혼자만의 시간에서 마음의 평안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노후의 지혜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황금빛으로 무르익어가는 여러분의 지혜로운 인생을 언제나 응원합니다. 사람들은 이미 지나버린 시간 속에 후회스럽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그때 참았더라면, 그때 잘했더라면, 그때 알았더라면, 그때 조심했더라면. 훗날의 지금이 바로 그때가 될 텐데. 지금은 아무렇게 보내면서 어리석게도 오늘도 자꾸 그때만을 찾고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에겐 돈이 따르지 않고 변명하는 사람에겐 발전이 따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에겐 사랑이 따르지 않고 비교하는 사람에겐 만족이 따르지 않으며 거짓말하는 사람에겐 희망이 따르지 않고 간사한 사람에겐 친구가 따르지 않지요. 세상을 아름답게 살려면 꽃처럼 살면 되고 세상을 편하게 살려면 바람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꽃이란 자신을 자랑하지도 남을 미워하지도 않으며 바람은 어떤 그물에도 걸리지 않고 험한 산도 아무 생각 없이 쉽게 오릅니다. 그러니 나이 들어서는 꽃처럼 바람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변해가는데 그것을 성장이나 노쇠라고 합니다. 죽어가는 과정이기도 하지요. 나이가 들면서 늙어가는 이도 있고 낡아지는 이도 있고 익어가는 이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해당하시나요? 노인이라고 다 똑같이 늙는 것은 아닙니다. 아름답게 늙어가기 위해서는 세상의 변화에 발맞춰 현재 진행형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인생 긴 것 같았으나 눈 깜짝할 사이 벌써 노년이니 세월 정말 잠깐입니다. 인생의 반환점을 돌아서니 세월이 마치 급행 열차를 탄 듯합니다. 올라갈 때는 그리도 멀더니 내려올 때는 너무 빠른 노년의 시계이자 삶의 달력이지요.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노년기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생의 한 단계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두 성숙하게 늙는 것은 아닙니다. 노인은 늙을수록 외형은 초라해지고 육신은 나약해집니다. 기억은 쇠퇴하며 자꾸만 말이 많아집니다. 미래를 말하는 것보다 과거를 회상하고 그리워합니다. 검버섯이 피어나고 주름살이 깊어갑니다. 무심한 세월 따라 속절없이 늙는 것을 그 누가 막을 수가 있을까요? 하지만 주름 잡힌 표정에서 지혜로 연륜이 쌓인 노인만이 기품을 뿜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나이 들어서 추해지지 않으려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과 노인이 될수록 꼭 해야 할 의무사항을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늙어서 아름답지는 못해도 적어도 추해 보이지는 말아야 합니다. 첫째로 잔소리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는 것도 모르는 척, 보았어도 못 본 척하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더 이상 세상이 내 맘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노후의 지혜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고목에도 꽃은 피어납니다. 그렇게도 아름다울 수가 없는 꽃이지요. 인격이 훌륭한 노인들은 만고풍상 다 겪으며 살아온 경험을 살려서 매사가 슬기롭습니다. 그런 분들은 인간에 대한 이해가 깊고 경우가 밝으며 배울 점이 아주 많습니다. 반면 마음 가는 대로 거침없이 행동하고 자기 주장만 옳다고 큰 소리를 치면 꼰대라고 손가락질 받기 십상입니다. 외형의 늙음은 어찌할 수 없지만 추하게 늙지 않으려면 마음만이라도 꼰대 소리를 듣지 말아야 합니다. 꼰대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잔소리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꼰대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여기저기서 욕을 먹을 것인가? 아니면 항상 귀를 크게 열고 온화한 표정의 노인으로 나이 들 것인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내게 달린 것입니다. 둘째로 큰 소리로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남이 내 흉보는지도 모르고 말을 독점하고 떠드는 사람은 더욱 최악입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 목소리만 크면 장땡이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어서도 이 생각을 고수한다면 나이를 헛먹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나이를 지그시 먹고도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 때문에 다른 노인분들까지 욕을 먹는 것입니다. 큰 목소리로 상대에게 강요하며 내 주장과 소신을 내세우려 해도 상대는 쉽게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나이 들어서는 목소리를 낮추고 양보하는 미덕을 가지셔야 합니다. 의견을 제시할 순 있으나 당신의 의견을 주변 분들에게 강요하진 마세요. 그들의 생각은 나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평균 수명이 짧았던 옛날에는 60을 넘기면 잔치를 열었고 70을 넘기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젊은이는 많고 노인은 적었으니 큰 소리를 내도 집안이나 공동체에서 존경과 대우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시대가 역전되었습니다. 노인이 넘쳐나면서 존경과 대우는커녕 자칫하면 거추장스러운 존재로 여겨지기 십상입니다. 노인이 많다 보니 그만큼 꼴불견이 자주 눈에 띕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식당에서 보면 유난히 목소리가 큰 노인들이 있습니다. 주변의 눈총에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귀가 멀게 되면 자연히 목소리가 크게 되는 현상을 이해 못하지 않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방해가 된다면 조심해야 할 일입니다. 특히 전화 통화를 할 때 눈살을 찌푸리게 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급한 내용이 아니면 빨리 끊는 게 주변 사람에 대한 예의입니다. 버스나 지하철 안에서 제 집 안방인 양 큰 소리로 통화하는 소리를 견뎌야 하는 건 고역입니다. 젊은이도 예외가 아니지만 노인의 경우는 한 번 더 얼굴을 쳐다보게 됩니다. 그 숱한 세월을 헛산 게 아닌가 싶기 때문입니다. 노인이 말이 많으면 기피의 대상이 되고 추하게 보입니다. 입은 닫고 지갑은 열라는 말이 왜 있는지 생각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셋째로 어떤 경우든 남을 원망하지 마세요. 특히 가족 중에 누구를 원망하고 미워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자신만 더 소외됩니다. 노년에 사랑하는 가족들마저 내 곁을 떠나가고 주변에 사람이 없으면 비참한 노후를 보내게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 미움을 버리고 사랑으로 가득 채우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넷째로 생을 포기하지 마세요. 너무 오래 살았다는 둥, 이 나이에 무얼 하겠냐는 둥, 자조적인 말로 자신을 잉여인간처럼 규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살아있는 것 자체가 생의 환희여 감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어도 인생은 즐거운 것입니다. 다섯째로 노인이라는 이름으로 젊은이를 탓하거나 책망하지 마세요. 젊은이들의 문제는 젊은이들의 기준으로 이해하고 용납해 줄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배움이 있고 발전이 있습니다. 젊은이에게도 배울 점이 있다면 배울 줄 아는 노인이 쉽게 늙지 않습니다. 여섯째로 쉽게 삐치지 말아야 합니다. 살다 보면 가족이나 타인들에게 원망과 섭섭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범하게 넘어가 주세요. 결국 그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연잎에 물방울 굴러가듯이 털어버리고 기억에 두지 마세요. 그럴 수만 있다면 노년에 더 큰 행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일곱째로 모든 것을 다 아는 척 하지 마세요. 옛날에 큰 공부를 했더라도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기 마련이고 배움에는 끝이 없다는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지 못합니다. 내가 왕년에 이런 사람이었는데 어디서 감히 하면서 자꾸 옛날 이야기로 아는 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빈 깡통은 흔들어도 소리가 나지 않고 속이 가득 차도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소리가 나는 깡통은 속 안에 무엇이 조금 들어있을 때입니다. 사람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나 많이 아는 사람은 아무 말을 하지 않지만 무엇을 조금 아는 사람이 항상 시끄럽게 말을 많이 합니다. 저는 노인이 될수록 입이 무거운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합니다. 말은 적게 낮은 소리로 해야겠다 생각합니다.
낮은 소리란 목소리의 크기만이 아니라 내 견해와 고집을 강요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인간 생활에서는 무엇보다 기본이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건 좋지만 최소한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말을 독점하고 함부로 하는 사람은 자신의 능력이나 경험을 과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매우 거만하고 오만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함구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입은 닫고 귀는 열어라라는 말인데 그러지 못하고 내 잘난 맛에 사는 노인을 칠푼이라고 했습니다. 칠푼이란 지능이 조금 모자라는 사람이란 뜻으로 그만큼 추한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의미입니다. 노추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 배려심 있고 겸손한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품이 있는 노년은 세월이 거저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그만한 절제와 노력이 따라야지요. 저는 이것을 노인이 지켜야 할 예절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래야 어른 대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만히만 있어도 중간은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침묵은 그래서 좋은 것이지요. 아름답게 보이는 사람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이 자연스럽게 밖으로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여덟째로 응석 부리지 마세요. 어떤 모임이나 지하철 안에서 나이 들었다고 특별 대우를 기대하지 마세요. 똑같이 의무와 권리를 누려야지 나 중심으로 주변 사람들이 챙겨주기를 기대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 자체가 갑의 생각일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노인이라는 것이 명패라도 되듯이 자리 내놔라 하면서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노인들이 있습니다. 자리를 양보해주지 않은 그 사람도 나름의 이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타인의 배려가 당연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아홉째로 허풍을 심하게 떨거나 자랑을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나이 들어서까지 입만 열면 잘난 척과 허풍을 떠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난 척하는 모습이 꼴사납지만 그래도 관계가 있어서 받아줬더니 점점 더 하는 짓이 가관입니다. 밖에 나가서 가족들의 이야기는 삼가는 게 좋습니다. 특히 자식이나 며느리 흉을 보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또한 가족 자랑, 자식 자랑하는 것도 삼가야 합니다. 내 자식이 자랑스러운 것은 알겠으나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 주변 친구 중 한 명은 그렇게 자식 자랑을 합니다. 살면서 하지 말아야 할 자랑 3가지를 꼽자면 배우자 자랑, 자식 자랑, 돈 자랑이라고 합니다. 이 가운데서도 특히 아무리 친한 친구 사이라도 하지 말아야 할 자랑이 있는데 그게 바로 자식 자랑입니다. 사람들 가운데는 자식들 일로 인해 자랑을 할 것이 많은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요. 특히 자식 때문에 속을 썩이고 있거나 고민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 앞에서 자식 자랑을 하는 것은 아픈 사람 앞에서 자신의 건강을 자랑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자체로 스트레스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축하보다 자랑을 많이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런 습관은 오랜 친구마저 멀어지게 합니다. 오랜 친구를 친구로 남게 하려면 면전에서 절대로 자식 자랑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식 자랑을 꼭 하고 싶다면 부부 사이에서만 하세요. 이처럼 사회에서 잘난 척과 허풍이 심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때마다 느끼는 게 있습니다. 자랑하는 사람일수록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세울 것이 별로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은 스스로 자기 자랑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래서 들여다보면 빛 좋은 개살구이거나 그 주변에는 별로 성과라고 할 만한 것이 없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랑을 수시로 하는 사람은 겉으로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으면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이 저절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을 감추기 위해 끊임없이 주변 사람에게 자기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에게 어떻게든 인정을 받아야 부족한 것을 감출 수 있을 것 같은 의식의 생각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의식에는 별로 이룬 것이 없는 사실에 대한 불안과 걱정이 깔려 있습니다. 반면 무엇인가를 이룬 사람은 그것을 굳이 자랑하려 하지 않습니다. 아니,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랑하지 않아도 그들이 갖춘 것은 저절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자신이 사는 곳일 수도, 하는 일일 수도, 주변에 함께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지혜로운 노인은 오히려 자기 자신을 낮춥니다. 그리고 자기의 것을 남과 나누려는 여유를 보입니다. 그것은 과시의 목적이 아닌 겸손과 배려의 행동입니다. 그들은 가진 것을 굳이 내세우지 않더라도 결코 부족해 보이지 않습니다. 도움과 배려에서 그들이 가진 것이 보이고 이룬 것들이 보입니다. 우리는 어떤 유형일까요?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부유하든 그렇지 않든 과시를 주목적으로 하는 사람일수록 실제로는 보잘것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항상 겸손하고 베풀 줄 아는 것. 겸손과 베푸는 삶을 실천할수록 아름답게 나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게 인생이라지만 그건 집에 혼자 있을 때나 하는 생각이고 밖에 나올 땐 장롱 속 깊은 곳에 잘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분수를 알고 자중하는 것은 오랫동안 살아온 자의 지혜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노인이 될수록 해야 할 의무사항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마음의 짐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재산을 모으거나 지위를 얻으려면 경쟁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담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지혜로운 노인은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비울 줄 압니다. 내려놓으면 편해집니다. 그동안 힘들게 이고지고 살아오셨다면 이제부터는 있는 그대로 행복해지는 연습을 하세요. 많은 걸 가지지 않아도 조금 부족하더라도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인생을 훨씬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둘째로 권위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노력해서 나이 먹은 것이 아니므로 나이 먹은 것을 자랑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지위가 높다고 아랫사람에게 존경받아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나이 든 것이 주는 것은 지위도 아니고 권위도 아닙니다. 내가 멋있는 사람이 된다면 좋은 사람들이 알아서 모이게 될 것이고 내가 자랑하거나 강요하지 않아도 당신을 인정해주고 존경하는 이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노인은 어떤 의미로 다가오나요? 사회적 약자라고 여길 수 있지만 꼰대 같고 뻔뻔하다 등의 부정적인 시선은 여전히 흔합니다. 충격적이게도 노키즈존에 이어 노실버존이 생겨나면서 노인에 대한 부정적 편견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은 질문을 하고 노인은 가르치려 한다고 합니다. 모임에서 연장자라고 어른 노릇을 하며 윗자리에 앉으려는 생각을 하면 젊은이들이 기피하게 됩니다. 대접을 받지 못한다고 서운해하고 얼굴에 불만이 가득하여 인상이 굳어져 있으면 아무에게도 환영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낮추고 양보하며 손해를 보고 살면 존경을 받고 웃음이 넘쳐 마음이 편안해지고 건강해집니다. 나이 들수록 배려를 몸에 익히는 것이 좋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배려받고 이해받고 권리를 좀 더 누리는 게 어른이라고 생각하는 노인들이 많습니다. 존경받기보다는 배려하는 마음가짐이 우선입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지키기 위해 몸이 상할 정도로 희생은 강요되었고 인내로 버무려진 삶이었습니다. 교육의 기회는 오래전에 놓쳤고 지금은 기력이 점점 고갈되고 경쟁할 입장도 아닙니다. 그런 노인들이 바로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만든 1등 공신입니다. 여러분들의 희생은 자녀들에게 안락한 삶을 보장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존중해 달라고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배려와 존경심은 노인의 자발적 성장으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노욕과 아집에 휘둘리지 말고 멋진 노년이 되기 위해 항상 생각하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어른스럽게 행동하면 어른이 되고 꼰대 노릇을 하면 노인이 됩니다. 셋째로 용서하고 잊어야 합니다. 살면서 쌓인 미움과 서운한 기억들을 이제는 망각의 장으로 보내야 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면 누가 가장 손해를 볼까요? 미움받는 사람이 아니라 미워하는 사람이 가장 손해를 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은 스스로를 괴롭히는 마음입니다. 미워하는 순간 고통을 받습니다. 미워하지 말아야 할 사람을
미워했다는 죄책감까지 떠안습니다. 때로는 미움이 커져서 화가 쌓이고 분노가 밖으로 표출되기도 합니다. 모든 감정 소모는 미워하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돌아오는 몫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은 결국 나를 찌른다는 것을 알고 과거는 마음에서 흘려보내세요. 넷째로 항상 몸이나 옷의 청결을 유지해야 합니다. 나이 들수록 외모를 잘 가꾸어야 합니다. 마지막까지 남노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면 용모와 건강관리에 세심해야 합니다. 목욕을 자주 하고 의복이나 모자, 구두 등을 잘 챙겨서 누추하게 보이지 않도록 하세요. 많은 분들이 나이 들어서 무슨 외모까지 신경 쓰나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내면이 중요하지 외모가 뭐가 중요하냐 하면서 자연스럽게 늙어가자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외모 관리를 안 한 채로 시간이 많이 흘러 외모에 정성을 쏟는 친구와 비교하면 나만 확 늙어버린 안타까운 처지가 되기도 합니다. 그때 거울 속에 내가 너무 늙어버리면 내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고 지난 날이 후회가 됩니다. 어느 정도의 관리는 내 자신의 외적 자존감을 위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노인들은 나이 들수록 나태해지기 쉽습니다. 들수록 많이 걷고 움직이면서 언행을 무겁게 하고 자기 관리에 힘써야 노궁과 노출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흐트러짐 없는 마음 자세를 가져야 용모와 의상도 단정할 수 있습니다. 노인이 되어서 좋은 옷을 입고 유행을 염두에 둘 필요야 없지만 아무렇게나라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젊은 사람이 무릎이 해진 바지에 슬리퍼를 질질 끌고 다니는 것은 젊은 패기와 어울려 멋이 될 수도 있지만 노인에게는 초라하게 비칠 수 있습니다. 비록 나이는 들어가지만 외적 매력을 키우면 자신이 가진 내적 매력까지 더욱 아름답게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미용실에 다녀오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여성분들이 헤어스타일을 바꾸면서 종종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기분 전환입니다. 나빴던 일은 털어버리고 뭔가 변화를 주고 싶을 때 참 효과 있는 방법 중 하나이지요. 오랜 기간 투병하신 분들이 자신의 외모를 치장한 후 생기를 느낀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요. 외모에 신경 쓰는 것은 감정 노화를 막아주는 것입니다. 나이 들수록 그 힘은 무시하지 못할 만큼 세집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겉모습이 노인에 가까울수록 감정의 노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어 결국에는 전신 기능이 쇠약해지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합니다. 예쁜 옷을 입거나 피부 관리를 하는 등 외모에 신경을 씀으로써 감정까지도 조절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또 외모 관리는 여성 노인들의 우울증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어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60세 이상 분들 중 많은 분이 외모 관리는 죽을 때까지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외모 관리를 하는 이유는 더 나은 삶의 질, 자기 만족 등을 꼽았다고 합니다. 또 외모 관리는 다른 사람에게 신뢰감을 줍니다. 여러분은 첫인상에서 무엇을 가장 먼저 보시나요? 내면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들 하지만 외모부터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외모를 본다고 해서 잘생기고 예쁘고가 아니라 다른 것을 중요하게 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바로 신뢰감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경험과 지식 그리고 사회적 신용이 높아지지만 이를 제대로 표현하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올바른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깔끔하고 정돈된 외모는 상대방에게 효과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도움됩니다. 나이 들어서 외모 관리를 꾸준히 하는 사람은 은근히 능력이 있어 보입니다. 부지런한 것은 쉽게 지속하기 힘든 일이기 때문에 시간 관리, 감정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란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외모 관리는 일자리를 얻는 것과 인간관계에서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노화는 자연의 섭리인 만큼 누구나 나이 들어가며 세월의 흔적이 외부로 드러나는 노화 현상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노화 현상을 아예 멈추려고 하거나 다시 젊은 시절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지만 은퇴 후에 이제는 자유인이라고 흐트러진 외형의 모습이라면 자신의 용모를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귀찮아도 사부작 자주 움직이시고 걷기도 많이 하셔야 합니다. 우리 몸은 늙었다고 새로 살 수 없습니다. 재고가 하나밖에 없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다섯째로 감수할 것이 있습니다. 돈이 부족한 데서 오는 약간의 불편함, 지위의 상실에서 오는 소외감과 자존심의 상처, 가정이나 사회에서의 존재감의 상실 등을 담담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왕년의 나는 추억으로만 기억하세요. 그리고 현재의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섯째로 신변을 정리해야 합니다. 죽은 다음에 유가족들이 알아서 해주겠지 하지 말고 원하는 장례 절차도 정해두고 물건들도 깨끗이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채무관계 등은 깔끔해야 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큰 부담을 덜어주는 일이 됩니다. 죽음은 피해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을 잘 준비한 사람만이 죽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고 인생의 마무리를 후회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일곱째로 자식으로부터 독립해야 합니다. 금전적인 독립은 물론이고 정서적인 의존 관계도 기대하지 마세요. 자식과의 관계에서 정신적 독립, 경제적 독립, 육체적 독립을 이루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여덟째로 시간을 아껴서 금쪽같이 귀하게 써야 합니다. 노인의 시간은 곧 생명 자체입니다. 돈이나 금보다 귀한 것입니다. 그러니 나에게 주어진 노후를 넉놓고 보내지 마세요. 그동안 해보고 싶었는데 여러 이유들로 하지 못했던 것이 있다면 도전해보세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아홉째로 감사와 봉사를 해야 합니다. 삶의 마지막은 결국 누군가에게 의존해야 합니다. 효성스런 직계 자녀가 없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 사회에 감사를 표하고 가족이나 교우들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인생을 살아가세요. 열째로 적극적으로 참여하세요. 취미 생활을 공유할 수 있는 모임이나 종교 활동 등 노년을 활기차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하세요. 봉사활동도 참 좋습니다. 다른 이들에게 베풀며 살았던 사람들은 세상과 아쉬움 없이 작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민이란 놈은 가만히 보면 파리를 닮은 것 같습니다. 게으른 사람 콧등에는 올라앉아도 부지런한 사람 옆에는 얼씬도 못합니다. 파리채를 들고 한 놈을 때려잡으니 게으른 사람 콧등에는 또 다른 놈이 날아오지요. 그러니 노년을 지혜롭게 부지런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내 손에 손톱 자라는 것은 보면서 내 마음에 욕심 자라는 것은 보지 못하고 내 머리에 머리카락 엉킨 것은 보면서 내 머릿속 생각이 비뚤어진 것은 보지 못하고 살면 나중에 이 세상 하직할 때 후회만 남습니다. 무지개는 잡을 수 없기에 더 신비롭고 꽃은 피었다 시들기에 더 아름다운 것입니다. 젊음은 붙들 수 없기에 더 소중하고 우정은 깨지기 쉬운 것이기에 더 귀한 것입니다. 시니어 연구소와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이 많은 걸 베풀고 사는 나무 같은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는 내가 먼저 누군가의 나무가 되어준다면 어떨까요? 잘 자라지 않는 나무는 뿌리가 약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잘 날지 못하는 새는 날개가 약하기 때문이라고 하지요. 행동이 거친 사람은 마음이 비뚤어졌기 때문이고 불평이 많은 사람은 마음이 좁기 때문입니다. 하나에 하나를 더하면 둘이 된다는 건 누구나 다 알아도 좋은 생각에 좋은 생각을 더하면 복이 된다는 걸 몇 사람이나 알까요? 둘에서 하나를 빼면 하나가 된다는 건 누구나 다 알아도 사랑에서 희생을 빼면 이기심이 된다는 걸 몇 사람이나 알까요? 세월이 더하기를 할수록 삶은 자꾸 빼기를 하고 욕심이 더하기를 할수록 행복은 자꾸 빼기를 합니다. 똑똑한 사람은 더하기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빼기도 잘하는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은 벌기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누어 주기도 잘하는 사람이라고 마음속에 새기면서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빼기와 나누기를 잘하는 지혜로운 노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니어에 대한 모든 것 시니어 연구소였습니다.